2025년 3월 8일 토요일 아침 8시 59분, 뭐 9시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한 번씩 그 롯데 강복 시네마에 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오늘은 요 콩클라테,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오간이고 9시 30분에 합니다. 지금 한 30분 일찍 왔거든요. 콩클라테, 콩클라베입니다. 콩클라베. 어디 앉았고, 청소가 좀 덜 됐네. 막 추접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온도가 7도입니다. 7도. 그래서 목도리도 하고, 모자는 늘 이 모자를, 이제 겨울 모자를 안 쓰고 흑염용 모자를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콩클라베는 뭐 그저 카톨릭에 보면은 제일 그 높으신 분이 교황이잖아요. 교황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을 선종하셨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뭐 돌아가실 때 선종하셨다,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그 뽑는 그 장소, 그것을 또 잊어버렸네. 다시 좀 보러 갑니다. 그 말을 놨고, 영화 제목이 콩글라베라 그래요. 콩글라베. 아이고 참. 콩글라베를 하는데 그 영화를 좀 보러 왔습니다. 그 영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그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라고 있어요. 오후 6시부터 해요. 6시부터.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을 쭉 듣다 보니까, 그 권순표님께서 그 막판에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콩글라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영화 평론가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화가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 또한 역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니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뭐 좀 좋은 영화가 없는가 싶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지난 2월 달에는 별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 전에 12월 달에는 안중근 의사 그 영화를 보러 왔고, 그 전에는 이제 아노라 영화를 봤고, 이번에 이제 볼만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콩글라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영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그 영화 감독이 에드워드 버그 감독이 유명하다 그래요. 그때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2022년에 만든 작품인데,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때 이분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카데미 상을. 그래서 에드워드 버그, 그 감독이 좋으면은
영화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만 하기도 하고. 감독이 유명하니까 저거는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또 보러 왔습니다. 그 뭐 가톨릭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뭐 여러 번 했는데 뭐 교황이나 뭐 밑에 있는 교황 밑에 또 주기경이 있고 주기경 밑에 또 신부님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예수가 죽고 난 이후로 이때까지 수많은 그 천주 교인들이 있지만은 단연컨대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신앙을 제대로 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내 옆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유튜브 하려고 하니까 그분한테 방해가 될까 싶어서 딴 데로 조용한 데로 옮깁니다. 단연코 이야기하건데 뭐 지금 교황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단 한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추기경 신부 뭐 교황 한 사람도 정확하게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뿐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라 기독교에 지금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정강훈이도 목사지. 그 김용민이도 목사고. 뭐 서로 이제 원수지간인데 김용민 목사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 성직자가 몇만 명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사람도 신앙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신앙한 사람이. 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 장로, 집사, 권사는 말할 것도 없잖아. 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금방진 말이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틀림없어요. 내가 아침으로 이제 출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새벽 4시 40분에 집을 나옵니다. 나오면은 4시 50분쯤 되면은 초롱별 공원 앞에 꼭 그 예수 믿는 분이 2사람에서 한 3사람 정도 성경책을 딱 끼고 이제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 내가 저 사람들 왜 그러냐 싶어서 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 교회에서 버스가 오더라고. 그래 그 버스를 타고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야. 꼭 만나면 어떤 사람은 꼭 내보고 인사를 해요. 나도 인사를 하지요. 나는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와 있는 분이 허경영이다.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 그 말하면 알아듣겠느냐고. 못 알아듣지. 그리고 뭐 허경영 모자를 쓰고만 다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콩글라베 이 영화를 뭐 보러 왔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추기경들 한 사람도 신앙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와 천주교 또 불교 그리고 강정산을 가르침을 믿는 모 단체에서 무슨 또 무슨 많이 무슨 뭐 하여튼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총 결론은 허경영이라고. 그걸 몰라요.
그 교주도 모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어제 2025년 3월 7일 날 금요일 날에 내가 오후 3시에는 저게 3시부터 3시 10분까지는 우리가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뭐 커피 마실 사람은 마시고, 나는 뭐 커피 끊은 지가 좀 오래됩니다. 1년 넘었어요. 1년 전에, 그전에는 커피를 한두 잔씩 마셨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이제 몸에 조금 뭐 좀 이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커피를 마시면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로 커피를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 마실 사람은 마시고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3시부터 3시 10분. 그때 내가 이제 항상 그때는 그 중앙일보를 봅니다. 중앙일보를 보는데 또 보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이제 구속돼 가지고 의왕구치소 있잖아요. 그런데 구속 취소를 그 판사가 좀 구속 취소 판결 인용을 했어요. 구속 취소 청구를 이제 그 변호사들이 했는데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럼 구속 취소를 해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 뭐 남자분이더라고. 뭐 지귀연이라고 그랬어요. 여자 같기도 한데 남자더라고요. 1974년생이니까 원래 우리나라 나이로 52이고 변희재 씨하고 나이가 같아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를 변호사들이 했는데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바로 풀리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검찰에서 상고를 해야 되는가 봐요. 상고. 항고를 해야 된다 그래요. 검찰에서. 그래서 뭐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고 항고도 있고 뭐 세 가지 단어가 좀 비슷비슷한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불복해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항고예요. 항고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1심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이제 고등법원에 올리는 것을 항소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도 이제 좀 불복해가지고 대법원에 올리는 것을 상고라 그러더라고. 상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검찰에서 항고를 일주일 이내로 해야 된다 그래요. 항고를 아마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일주일이면은 다음 주 3월 14일까지 검찰에서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윤석열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항고를 상고를 항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다음 주 3월 11일이나 3월 13일, 3월 14일에 아마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나게 되면은 뭐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복귀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국 씨지. 고성국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튜브. 이분은 아마 이분은 단식 운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되기를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뭐 다시 복귀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하면은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있을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영원히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아마 한 7대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70%가 돼요. 그래서 아마 8대0 또는 6대2로서 아마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인 신분에서 이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그 형사재판을 받을 건가, 안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서 받을 건가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에서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재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이 이채양명주라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에 된 거, 최상병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 사건, 기타 변희재 씨로부터 민사 걸린 것도 있고, 또 그 태블릿에 대한 조작을 한 그 죄도 있고, 아마 그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 아마 여러 수십 건, 수백 건이 될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면 바로 또 구속이 되고,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국내 사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콩글라베, 여기 이야기하면은, 요즘에는 말이죠, 기차를 타더라도 기차표가 없어요. 그냥 그 휴대폰에 그냥 휴대폰 안에 저장이 되니까 검사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타버려요. 그렇듯이 영화도 그래요. 표 받는 사람이 없어요. 표도 없고, 표도 전부 다 그 휴대폰으로 다 나오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월등히 앞선 것 같아요. 디지털,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 표 끊는 것도 집에서 휴대폰으로 다 하고, 휴대폰 안에 표가 예장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재림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 새로운 천년왕국을 만든다는 것이 기독교의 결론인데, 그렇게 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21대 대통령을 지금 이제 윤석열이는 20대 대통령이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이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허경영 시민님께서 21대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 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러나 허경영 신인님은 반드시 세계 통일을 하실 분이고, 또 세계 황제가 되실 분이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내리다 보면은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그러면 허경영 신인님은 이번에도 21대 대통령에 출마를 못 하느냐, 뭐 하느냐, 뭐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불로이에 대한 어떤 진실이 좀 어디선가 한 군데만 터지기만 하면은
어디선가 한 군데만 터지기만 하면은 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그래 되면은 한 번 일이 터지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어떤 그 광풍이 이제 불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 언론이 이때까지는 USAID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거짓 보도를 많이 한 거예요. 거짓 보도를. 그래서 트럼프는 때려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돈줄을 다 막아버린다고 지금. 돈줄을 막아버리면 간단한 거라고. 그래서 도지 정부 효율부, 미국의 정부 효율부에서 2조 달러를 이제 줄이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줄인 것은 한 100조 원 정도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2조 달러 같으면 돈이 얼마가 2천조 더 되죠. 거기서 20분의 1 정도를 현재 줄인 게 그렇다고. 그럼 그 이제 눈먼 돈들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정을 아주 세게 하고 있다고. 트럼프하고 언론 버스하고. 그래 되면은 그 언론기관으로부터 부정하게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언론이 이제 좀 바로서게 되고, 그런 시점을 해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진실이 좀 드러나리라 이렇게 봐요. 과연 이제 21대 대통령 누가 되느냐? 허경영 신인님께서 피선거권을 회복해서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가망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라, 공 하나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역전적으로 사면이 되거나 또는 진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철 회장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관이 아니었다 이제 이건데, 이거는 판결이 잘못된 거라고. 그것이 바로만 잡혀버리면은 나갈 수가 있다고,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재명 씨를 나는 좋고 떠나가지고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보는데,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재명 씨는 반딧불 같으면은 허경영 신인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도 이재명 씨는 딴 후보자들에 비해서 내가 능력이 1000배, 1000배 정도 된다고 봐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만 돼도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질 거라. 자, 이제 입장을 해야 되니까 좀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에서 항고를 안 해가지고 만약에 풀려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민간인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을 나는 것은 8대0 또는 6대1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봐요. 그리고 민간인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 외에 기소할 것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고. 그럼 구속이 된다고, 또다시. 자, 그래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한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에는 영성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영성 문제. 영성 문제는 양심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성이 뭔가? 양심. 가장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 아까 내 초창기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맑고 맑은 그 양심에서 보면은 이 2000년 그 기독교 천주교 역사에서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 프리드리히 니체 말인데 다 옳은 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과연 허경영 신인님께서 피선거권이 회복돼서 21대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될지, 만약에 또 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 수천억 조만 배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되는 거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요